한때 대장동 민간개발업자로 불렸던 남욱 변호사가 피고인이 아닌 증인석에 앉았습니다. 그는 지난달 31일 대장동 본류 사건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상태였습니다. 남욱 변호사는 이 재판의 증인으로 출석해 그동안 묻어두었던 말들을 작심한 듯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증언은 대한민국을 뒤흔든 대장동 게이트 수사의 근간을 뿌리째 흔드는 충격적인 폭로였습니다. 남욱 변호사는 먼저 검찰의 수사 방식을 정면으로 겨냥했습니다. 피의자를 앉혀두고 왜 기억하지 못하냐고 탁달하고, 그러면 심리적으로 위축된 상태에서 정말 내가 그랬나라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유동규가 이랬다던데 기억이 왜 안 나냐는 식으로 검사가 여러 번 물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믿기 힘든 말을 이어갔습니다. 제가 검사들한테 배를 가르겠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배를 갈라서 장기를 다 꺼낼 수도 있고 환부만 도려낼 수도 있으니 내가 선택하라고 했습니다. 이런 말까지 들으면 이 순간 남욱 변호사는 감정에 북받친 듯 울먹이며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물을 한 모금 마신 그는 결과적으로는 그게 다 사실화돼서 판결이 나고 이런 상황이 되니 돌이킬 순 없지만 제 잘못이지만 기회가 되면 사실로 오인된 부분에 대해 질문하면 답변할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법정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남 변호사에게 질문을 쏟아내던 공판 검사는 목을 죄던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어야 했습니다. 검사는 사람 배를 가른다는 게 아니라 다방면으로 조사를 한다는 뜻이라고 말을 포했지만 폭로의 무게는 이미 법정을 짓누른 뒤였습니다. 유죄 판결받은 자의 항변 무엇이 진실인가? 이날 남욱 변호사는 공판 시작과 동시에 재판부에 이례적인 요청을 했습니다. 그저께 판결문을 받았습니다. 13쯤 읽어봤는데 판결은 이렇게 났지만 사실관계는 이러하단 얘기를 말씀드려도 된다면 그런 걸 포함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판장은 증인의 기억을 묻는 것이므로 1심 판결과는 관계없이 진술해도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남 변호사는 자신의 1심 판결에 대해 유죄 전제로 판결문이 작성된 걸로 봤다며 정면으로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그 과정에서 대부분 증거들이 정영학 회계사에 회유된 진술, 강압에 의한 진술 혹은 유동규에 회유된 진술을 대부분 유죄 증거로 사용했습니다. 이는 내가 알고 있는 사실, 경험한 사실과 굉장히 다릅니다. 그렇다면 남욱 변호사가 주장하는 경험한 사실과 다른 진술은 무엇일까요? 바로 정진상 전 실장의 뇌물 혐의와 직결되는 부분이었습니다. 검찰은 정 전 실장이 대장동 민간업자들에게 특혜를 제공하는 대가로 유동규 전 본부장으로부터 7차례에 걸쳐 2억 4천만 원의 뇌물을 수수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자금은 남욱 변호사 등 민간업자들이 마련한 것으로 봤죠. 남욱 변호사는 이 윗선으로 돈이 흘러갔다는 진술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폭로했습니다. 그는 유동규와의 대질조사 과정에서 조서에는 남지 않은 대화가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유동규가 검찰에서 지나가다가 이렇잖아 저렇잖아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한 번은 같은 공간에서 저한테 이게 맞잖아 이렇게 얘기했던 기억을 하고 있다는 말을 했습니다. 재판장이 그런 내용이 조서에 담겼냐고 묻자 남 변호사는 조서에 없는 내용이라면서 그런데 이는 제 진술 변화에 당연히 영향을 준다고 답했습니다. 남욱 변호사는 당시 자신이 어떤 내용을 진술했는지도 구체적으로 밝혔습니다. 뇌물 혐의가 가장 큽니다. 저는 김용과 정진상에 대한 이야기를 유동규로부터 듣지 못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들은 게 명확합니다. 건설사 배제 조항 이런 것에 대해 유동규가 정진상과 협의했고 시장님께 보고해서 승인받았다 이런 내용입니다. 수사 과정에서 다 처음 들은 내용입니다. 그는 검찰의 질문 방식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러지 않았겠냐고 검사님이 질문했고 뭐 그렇게 얘기하시면 그러지 않았겠냐 제가 경험한 사실은 아니지만 그분들 시스템이 그렇다면 그렇지 않았겠냐고 답변했습니다. 그것이 조서에 담겼습니다. 그게 대부분 판결문의 사실인 것처럼 유죄 증거로 돼 있습니다. 종합하면 유동규 전 본부장이 대장동 수익 일부가 윗선에 전달됐다고 진술한 이후 검찰은 남 변호사에게도 배를 가르겠다는 식의 강압적인 분위기 속에서 사실 여부를 반복적으로 확인했고 이에 심리적으로 위축된 남 변호사가 일정 부분 동조하게 된 과정이 정진상 전 실장 기소와 1심 유죄 판결로 이어졌다는 것이 남 변호사의 충격적인 주장입니다. 그는 모든 포커스는 유동규가 사실은 돈이 위로 넘어갔다라는 진술이었다. 검사들이 계속 물었던 기억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심지어 남 변호사는
유동규가 출소 이후 저에게 자기는 3년만 살면 된다고 했다며 저는 아무리 봐줘도 유동규는 징역 7년은 나올 것 같다고 했다. 실제로 8년이 나오니 놀라더라고 했습니다. 그는 유동규가 자백한 내용 중 얼토당토하는 사실이 많은데 그것들이 유죄의 증거로 판결문에 다 적시가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사가 배를 가르겠다고 했다. 남욱 변호사의 울먹임과 폭로. 이는 정진상 재판뿐만 아니라 이미 1심 판결이 난 대장동 본류 사건 그리고 앞으로 진행될 모든 관련 재판에 엄청난 파장을 몰고 올 것입니다. 남욱 변호사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검찰은 별건 수사와 강압을 통해 사건의 핵심 증인들을 회유하고 압박하여 윗선을 향한 진술을 조작했다는 의혹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하지만 만약 그의 주장이 자신의 1심 징역 4년 선고에 불복하고 형량을 줄이기 위한 뒤늦은 거짓 항변이라면 그는 법정에서 위증이라는 더 큰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대장동 게이트의 실체적 진실을 향한 길은 여전히 안개 속을 헤매고 있습니다.